줄로 연결된 게 저 DNA입니다. 네. 저기에 지금 카스하고 아까 RNA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인식해서. 딱 잘렸죠? 잘랐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옛날에는 알 수가 없었지만 요새는 유전자 서열을 분석하니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 보시면은 숫자 써 있는 데 있죠. 예. 그게 크리스퍼. 쟤는 야, 엄청 다양한 바이러스한테 많네요. 괴롭힘을 당한. 리스트가 많은. 근데 쟤도 누군가의 바이러스를 만나면 아픈 거잖아요. 저 세균을 아까 파즈라는 바이러스를 일부러 감염시켜. 다 죽는데 살아남은 애를 조사를 해봤어. 감염시키고 났더니 S1, S2라는 애가 생겼죠. 감염시켰던 바이러스의 일부를 잘라서 제가 만들어냈던 그쵸. 거죠. 저런 것들을 일부러 다 해서 감염시키고 선별하고 감염시키고 선별해서 저런 것들 되게 키워놓은 거죠. 그래서 웬만한 바이러스가 우연히 들어와도 얘는 열심히 치즈를 잘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것들 면역을 갖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실제 입증을 한 거죠. 저 논문이 이제 사이언스에 나오면서 크리스퍼에 대한 과학적인 관심들이 좀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요. 과학자들은 그러면 저게 어떻게 해서 저 유전자 가위가 작동하는 걸까를 좀 분자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겠죠. 예. 그거를 밝힌 에마누엘 샤펜티에 오른쪽에 있는 제니퍼 다우드나 이 두 분이 이제 노벨 화학상을 2020년대에 받게 됩니다. 아, 이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10년이 안 돼서 발견한 지 그죠? 네. 보통 좀 나이가 많이 드시고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동그라미 3개 겹친 거 뒷배경. 네. 그다음에 탐지자 RNA, 그게 이제 20NT라고 써 있는 저 부분. 조 두 개의 구성 요소가 유전자 가위고요. 그런데 저게 바이러스 DNA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식물, 동물, 사람의 DNA도 다 저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줌으로써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느냐? 되게 간단해요.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만 인식하도록 조기 20개를 바꾸면 돼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써. 탐지지 RNA에 20개를 바꿔주는 거. 주로 어디를 자르고 싶냐? 사람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곳. 근데 우리는 문제가 일으키는 곳에 DNA 순서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다 알고 있죠. 그 정보에 기반해서 저 앞에만 바꿔주면 돼요. 자, 이게 우리의 DNA 아주 일부분입니다. 저런 게 우리 세포 안에는 30개의 DNA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조기가 만약에 잘못됐어. 난 조기를 자르고 싶어. 그러면 조기에 해당하는 거 20개를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자, 아까 20개의 부분을 저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저건 합성해도 돼요. 차라리 없는 게 나면 없애버릴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도 있고요. 줄로 연결된 게 저 DNA입니다. 네. 저기에 지금 카스하고 아까 RNA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인식해서. 딱 잘렸죠? 잘랐어. 네. 신기해. 이걸 실제로 이렇게 봤다는 것도 네, 저 AFM이라는 현미경으로 대박이다. 딱 진짜. 잘린. 이야, 너무 신기하다. 미생물 보니까 대부분 다 저렇게 크리스퍼 영역을 다 가지고 있다. 음. 그 얘기는 다양한 미생물들을 조사하면 이런 유전자 가위도 개발할 수 있고 이런 유전자 가위도 개발할 수 있다. 가위도 뭐 머리 자르는 가위도 있을 수 있고 삼겹살 자르는 가위도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맞게 또 다양한 가위가 필요하듯이 유전자 가위도 큰 가위, 작은 가위, DNA를 자르는 가위, RNA를 자르는 가위 이런 가위들이 다양계인이 이미 존재하게 돼 있는 거고 세균들이 엄청 다양하게 만들어놨다. 네, 만들어놨다. 영어로는 툴셋, 연장통. 연장통이 이미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학자들이 다 분류를 해놨어요. 유전자 가위로 쓸만한 것들은 가스 9, 12, 13. 네, 최근에는 7번째 크리스퍼 유형이라고 발견됐던 11월 28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이번에 발견된 타입 7이라고 하는 7번째 유전자 가위입니다. 차이를 보면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DNA를 자르는 유전자 가위다. 밑에 있는 거는 RNA를 자르는 유전자 가위다. 바이러스에는 DNA 바이러스가 있고요, RNA 바이러스가 있어요. 사람은 다 DNA예요.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다 DNA지만 네. 바이러스만큼은 유전 물질이 RNA인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 에이즈 바이러스. 걔네들이 골치 아프게 많이 하죠. 변이가 많이 잘 일어나니까. 세균의 입장에서도 걔네들 괴롭히는 애가 DNA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RNA 바이러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RNA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RNA를 자르는 유전자 가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뒤져봤더니 결국은 DNA를 자르는 유전자 가위도 있고 RNA 자르는 유전자 가위도 있네 라는 거고요. DNA 자르는 가위랑 RNA 자르는 가위를 각각 좀 주로 어떻게 쓰나요? DNA는 원본을 자르는 거죠. 네. 한 번 자르면은 얘는 영구적으로 잘라요. 근데 RNA 자르는 거는 원본을 안 자르고 RNA가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잘라 없애버릴 수 있지만 DNA는 남아있어요. 유전질환 환자는 유전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못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영구적으로 없으면 고쳐주는 게 되죠. 좋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유전자가 이게 조금 너무 많이 단백질이 만들어져. 어느 순간에. 그때만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그 시기만 RNA 유전자가 일러서 그 시기만 조절해주면 되죠. DNA와 RNA 차이는 뭐냐면 T를 U로만 바꿔주면 돼요. 왜냐면 T하고 U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유전자 가위가 기술이었는데 이제 기술이 넘어서 약이 되는 세상이 왔다. 그리고 첫 번째 이번 달에 그리고 내일 모레 미국에서 첫 번째 유전자가위 치료제가 승인을 받을 것이다. DNA가 잘리면 그걸 빨리 이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 세포가 살아. 그래서 세포 안에는 저거를 이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 복구하는 시스템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급해. 그대로 못 고쳐도 좋으니까 빨리 잊고 봐야 돼. 그 과정 속에서 유전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방 안에 들어가 버렸다. 자, 유전자는 3개씩 읽어야지 의미가 되거든요. 저게 유전자가 바뀌어지니까 아빠 가방 안 애들어 가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유전자가 갖고 있는 기능과 왼쪽은 다른 거거든요. 네.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전자 입장에서는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 유전자 가위를 뭐 하려고 쓰는 거냐. 자, 생명공학 바이오텍에도 사용하고요. 리서치 랩실에서 도구로도 사용하고요. 유전자 뭐 이제 실험할 때도 사용하고요. 메디신 약으로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변형시키는데도 사용하려다가 중국에서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이제 저건 하지 말자 현재는. 그래서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용한 분야는 약이 되는 분야, 그다음에 바이오텍 분야. 이 두 가지 분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DNA가 잘못됐어요. 그럼 네. 유전 질환에 걸리거든요. 자, 유전 질환이 왜 걸리냐면은 DNA는 계속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 변해야지만 세균이 어쩌다가 그런 것들 도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건 진화죠. 이런 다양성은 변할 수밖에 없는 속성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결과물이죠. 근데 동전의 양면처럼 유전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유전 질환이 희귀 질환인데 생각보다 희귀하지 않다는 거. 미국 3천만 명이 희귀 질환 환자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희귀 질환 환자니까 희귀하지 않죠. 그리고 그 희귀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은 80%는 유전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원인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치료제는 5%밖에 없다. 95%는 저 유전 질환에 대해서 치료제가 없다. 이제부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저희를 할 것이다. 이제부터 이제 저 질병을 극복하는 미션을 이제 유전자 가위가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가 탄생한 거고 이제 그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게 바로 내일 모레 미국에서 승인을 받게 될 질환입니다. 옛날에 이거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건 두 가지예요. 나이가 어리시거나 네. 공부를 안 하셨거나. 둘 다인. 저거 익숙하시죠? 네, 저는 익숙하죠. 공부 좀 하시고 나이가 드셨다는 얘기죠. 그 나이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요새는 저거를 낫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적혈구가 원래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는데 찌그러진 거죠. 네, 겸자가 낫겸자예요. 적혈구가 사실은 도너츠 같이 생겨야 되거든요. 저 환자들은 저렇게 생겨가지고요. 혈관을 잘 돌아다니다가도 이제 모세혈관 같은 데 잘 막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헤모글로빈이에요. 피가 빨간 거는 적혈구가 빨개서 그렇고요. 적혈구가 빨간 이유는 그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때문에 그렇고요. 저 헤모글로빈이 저 알파, 베타라는 두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그 안에 철이 들어서 그 철이 산소를 운반하면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상문서로 공급하게 됩니다. 근데 저 베타라고 생긴 저 초록색 부분 있죠? 저 베타라고 하는 단백질의 DNA 하나가 바뀐 거예요. 정상인 사람은 저기 CTC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저 환자는 CAC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미스가 딱 났는데. 하나 미스가 났는데 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자, 겸상적혈구 균열증이 어느 사람들에게 맞냐면 아프리카, 콩고, 뭐 잠비아, 뭐 가나, 뭐 이런 쪽 라인이에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노예무역 그 과정 속에서 미국에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메리카 대륙에 저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아픈 역사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또 지중해성 빈혈증이라 그래가지고 베타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거나 아예 없거나 이제 그런 환자들이 이제 있거든요. 이런 환자들도 같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 베타라는 것이 이제 망가진 거잖아요. 예. 감마하고 베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알파 두 개, 감마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산소 운반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알파 두 개, 베타 두 개, 저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예. 네. 아기는 알파 두 개, 감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되냐면 저게 산소를 더 잘 뺏어가요. 숨을 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저 있는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뺏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마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엄마로부터 산소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는 거죠. 뱃속에 네. 있을 때. 네. 그러다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저기 점선이 태어나는 시점이에요. 이제부터는 감마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 베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알파2, 베타2라는 형태의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베타2 유전자가 잘못됐으면 저게 이제 안 만들어지는 거죠.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은 이제 태어남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 환자들에게 어차피 베타2가 안 만들어지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감마를 다시 만들어주자.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감마가 태어나면 안 만들어지잖아요. 네. 저걸 못 만들어지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뭐뭐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양쪽에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래야 좀 조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걸 만들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BCL11A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BCL11A 있죠. 네. 저거를 유전자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그럼 저 유전자가 없어지죠. 그러면 감마가 만들어지겠죠. 자, 우리 골수에 보면 조혈 모세포라고 있어요. 저게 일종의 줄기세포거든요. 혈액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 저 골수에서 저 조혈 모세포를 빼요. 빼서 어디다 하면 여기 책상에다 놓습니다. 시험관에다 놔요. 그리고 여기다 유전자 가위를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 탐지자 RNA는 아까 BCL11A를 인식하는 탐지자를 넣어요. 그리고 그거를 전기 충격을 딱 주면은 제가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 지가 알아 찾아가서 그쪽을 없애버려요. 오, 되게 그냥 정기 충격을 정기 주면. 네. 신기하다. 전기 충격을 줘도 되고 아까 뭐 LNP나 이렇게 이용해도 되고요. 또는 바이러스를 이용해도 되고. 이렇게 어쨌든- 포장을 해서 보내도 네, 되고. 어쨌든 세포 안에 들여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유전자 가위가 해당 유전자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걔를 다시 그 환자에다가 넣습니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골수로 찾아가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만들어지는 적혈구는 이쁜 이쁘네요. 도넛 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처음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 1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라라고 허가는 내주는 대신에 그래서 저렇게 매주 수혈을 맞아야 되는 환자에게 한 번의 치료로 gem상적혈구 빈혈증을 치료하는 거고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펠 세라피틱스라는 회사와 벌텍스라는 회사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임상 실험을 끝냈고요. 영국에서 승인, 이제 미국에서 내일 모레 승인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약가다. 아, 가격이다. 약의 가격이다. 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진짜. 땅. 양님 전공이니까 맞추셔야 합니다. 실패. 몇 달 후에 이제 약가가 이제 정해질 텐데요. 지금 저 개발한 회사에서는 6천? 50억에서 70억을 요구하고 있고요. 와. 정부 기관에서는 20에서 25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약들은 쫙 그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냐에 따라서 혹은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격을 서로 엠빵하는 거예요. 희귀질환은 엠빵할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네,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희귀 환자는 종류가 많아서 희귀 질환이 많다는 이야기지 한 질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개발 비용을 어느 정도 뽑아내려면 그 한 환자에게 비쌀 수밖에 없고요. 네. 예를 들면 저걸 5억에 쳐줬다. 그래서 저 개발사가 적자를 하고 파산을 해요. 그럼 누구도 저걸 개발 안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적정 약간은 쳐주긴 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새로운 혁신이 나오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여태까지 안 나왔던 이유도 있는 거고. 기술은 되게 앞서 있는데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보험적으로 사회 제도적으로 녹여낼까 이 부분은 사실은 기술만큼은 아직 발달되지 못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좀 못해서 앞으로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아질 거고요. 결국 이게 어떻게 충당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으로 충당이 돼야 되거든요. 급여에서 나가는 그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건강한데 나는 유전자는 없는데 왜 내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합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니지만 나와 관련된 누군가가 나의 몇 대 후손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더 아픈 사람들에게 조금 의료 시스템을 좀 나눠주자. 이런 합의가 사실은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돈을 진짜 잘 벌어가지고 뭐 의료보험을 많이 내도 국민들이 아무 문제가 없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겠죠. 아니면 제약사들이 기술이 진짜 잘 발달해가지고 아주 값싸게 이런 그렇죠. 약들을 개발하거나 그거죠. 한 예를 더 갖고 왔는데 시각장애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와. 유전에 기인한 네, 유전에 기한. 눈을 보면은 황반 저 붉은 라인이 예. 네. 이제 망막이거든요. 거기에 네. 시신경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그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잘못되면 저 시신경의 기능을 잃고 시야를 잃게 되는 거예요. 노화에 의한 건 말고 네,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치료를 할 수 있다. 저 오른쪽의 경우입니다. 왼쪽이 아니라 저 눈에서는 화학 작용이 일어나고요. 저 중간에 신경에서는 전기 신호가 갑니다. 자, 로놉신이라는 게 물질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빛을 받아서 화학적 변형을 일으켜요. 저 트랜스 레티날이라는 게 되거든요. 로놉신이 있는데 자, 트랜스는 이거고 네. 시스는 이겁니다. 자, 빛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다시 일로 돌아와야 돼요. 네. 그래야지 빛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자, 그 사이클을 돌리는 게 저 RP65라는 유전자예요. 저 유전자가 망가지면 한번 이렇게 된 것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저게 안 돌아요. 그럼 빛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는 저 사이클이 돌아서 가는데 65가 망가졌으니까 저게 다 소진이 되면은 사이클이 안 돌잖아요. 전에는
저 RPB65 유전자를 넣어줬어요. 주사기로 저 망막에다가 쭉 찔러 넣습니다. 주사기로 뭐가 나왔나요? 육각형 저 뭔 것 같아요? 바이러스인가요? 네, 저 바이러스죠. 저 바이러스 안에 아까 그 RP65 유전자, 정상적인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러스는 저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을 집어넣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예. 네. 자, 그래서 망막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정상적인 걸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바이러스가 그걸 전달해 줌으로써 거기가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유전자 택배네 진짜 진짜. 택배네요. 유전자 택배입니다. 저게 유전자 치료제예요. 이건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아니죠. 저거는 유전 물질을 밖에서 넣었잖아요. 네. 네. 그럼 제가 얼마 있다가 사라져요. 그렇죠. 그럼 다시 이제 못 보게 됩니다. 근데 유전자 가위는 원본을 고치는 거니까 영구적이잖아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저 바이러스를 이용하는데 저기다가 유전자 가위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바이러스가 유전자 가위를 우리 몸 안에 집어넣죠. 그러면 유전자 가위가 잘못된 곳을 찾아가는 거죠. 변이 있는 곳을 잘라버리면 됩니다. 원본이 고쳐지기 때문에 영원히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건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임상을 마쳐야지만 저 치료제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도구로서의 기술이 이제 약으로서 이제 발전하게 되어 있고요. 생명공학적 식물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과 먹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갈변되잖아요. 예. 네. 저 유전자 가위로 갈변이 됐는데 관여하는 유전자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저렇게 왼쪽처럼 자르고 나도 갈변이 안 됩니다. 그 마트에 가면은 사과 샐러드가 잘 없어요. 왜냐면 갈변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사과도 이제 프리메이드 샐러드가 나오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바라는 신경 물질이 있는데 수면을 유도한다던가 우리 신경 안정제로 되게 유용한 신경 호르몬인데요. 일반 토마토보다 한 20배 정도 강화된 유전자 가위로 그걸 만들었고요.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영양제 토마토네. 네. 그다음에 저는 겨자가 매운 게 좋은데 예. 서양 사람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고 차라리 그럼 겨자를 왜 먹나 싶은데 어쨌든 겨자의 매운맛을 줄인 그런 겨자.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사실은 GMO랑 좀 다른 게 네.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없애버렸잖아요. 아. 기존의 GMO는 제가 없던 유전자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일부만 잘랐다. 아. 질문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GMO라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 GMO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군요. 왜냐면 자연계에 자라는 식물들은 저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어쩌다 보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그럼 걔네들 다 GMO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식물에서 또는 곤충의 유전자가 들어갔다. 이거는 잘 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얘가 갖고 있던 게 조금 변하는 거는 실제 사람도 그래서 유전병이 일어나고 그렇죠. 누구는 조금 더 이제 다양성이 일어나듯이 자연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과학자들은 그건 GMO라고 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을 위시한 일본도 마찬가지고 GMO라고 분류 안 하는 쪽을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합의가 좀 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환자도 일부 유전자를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 GMO 인간이 이렇게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동물도 바꿀 수 있죠. 벼슬들이 뿔이 자라는데 저게 이제 축산업자들을 이렇게 다치게 하고 예. 되게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잘라요. 고통스럽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유전자를 건드려서 저 자손들은 자르는 그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에 참돔이고 밑에가 이제 돼지인데요. 네. 똑같은 유전자를 없애버렸어요. 뭘 해라라고 하는 유전자하고 하지 말라는 유전자가 항상 밸런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근육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신호가 있고요. 만들지 마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예. 자, 만들지 마라고 하는 유전자를 없애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근육 돼지네요. 와우. 상업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일부는 또 계란에 알러지 있는 분들 있죠. 예. 알러지 있는 유전자를 없애버리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계란이 만들어져요. 사실 식물 동물은 이미 진행돼 와 있던 거고요. 메디슨의 영역, 약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세상에 우리에게 베니핏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주고 있는 유전자 가위 누가 개발했을까요? 세균. 세균이 세균. 개발했습니다. 예. 자, 크리스퍼는 미생물이 수억 년에 걸쳐 보완해낸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먼저 발견했느냐 가지고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회사도 저기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1, 2년 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일 매출 1위 포도입니다. 귤이 그 위치를 포도에게 뺏겼어요. 샤인 머스켓 때문에 뺏겼습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자, 감귤은 일본에 거의 100% 로열티를 매긴다 그랬죠. 자, 샤인 머스켓 어디서 개발했는지 아세요? 뭘까요? 일본에서 개발했습니다. 근데 쟤네들이 저렇게 대박 칠지 모르고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나라가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거 엄청 개발하고 있거든요. 경북지방에서. 오히려 수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애석한 일이죠. 우리는 좋지만. 자, 우리 미생물에게 박수와 갑자기요? 네, 위로를 보내자. 알겠습니다. 네. 미생물. 땡큐 땡큐. 그러니까 세균들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들었던 면역 시스템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입니다.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